이제는 전 남친이 된 남친이 이게 결혼을 엎을 일이냐. 주위에 물어봐라. 정말 미안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해는 풀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며 질척거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중반으로 5살 차이 커플입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1년 정도 연애 후 남친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귈 때는 남친이 입고 다니는 옷, 남친이 자취하는 집과 차의 시세, 그리고 연봉을 보고 들으면서 나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주위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말하고 난 후 갑자기 남친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길게도 설명하는데 결론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취하는 집 빌라 전세금 있지 않냐 하고 물었더니 대출이 80이라 차 대출금을 갚고 나면 3천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으지 못했다고 하는데 잠시 멍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 지경이면서 대체 프로포즈는 왜 한 건지. 이때 결혼은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미뤘어야 했는데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건지 사랑하니 돈은 더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마침 부모님께서 전세 주셨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기되어 그 집을 리모델링 후 들어가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예식장, 리모델링비, 가구 가전제품 구입 시에도 돈 한 푼 내지 않더라고요. 스튜디오 성금 150만 원만 남친이 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저것 결제할 때마다 미안하다. 오빠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하고 말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니 가구와 가전을 제가 A 브랜드에서 찾아하면 그 상위 브랜드나 더 비싼 제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맘때쯤 결혼 준비를 하는 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더니 지금 전셋집이 나가기 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낸 거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없다. 전셋집이 나가면 남은 돈과 결혼 전까지 아껴서 모은 돈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그때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봐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남친을 오해했나 싶어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부모님도 아들이라며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생각났습니다. 전에 부모님과 남친 저 이렇게 넷이서 골프를 치러 갔을 때 큰아들이 생겨 든든하고 좋다며 정말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남친이 부모님께 살갑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다 취소하기엔 계약한 게 많았고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또 터졌네요. 그날이 있고 며칠 후 웨딩 드레스샵을 예약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른 3가지 브랜드 중에 남친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한 곳이었고 남친이 직접 샵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하자 했는데 금방 예약이 찰 수 있으니 빨리 해야 된다며 남친이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통화 후 저에게 예약했어. 그런데 피팅비가 10만 원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피팅비도 있구나. 알겠어. 하고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제 갑자기 남친과 남친 어머니께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니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고 있다며 화를 엄청 내는 겁니다. 점심시간쯤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남친이 하는 말. 너 웨딩드레스샵 예약 안 했어? 거기 예약이 안 되어 있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순간 무슨 소린지 싶더라고요. 분명 본인이 차 안에서 샵에 전화를 했고 예약했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거 오빠가 예약했잖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웨딩드레스샵에 몇 명까지 가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우리 이름으로 예약된 게 없다던데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약비 10만 원을 내지 않아 가해약이 자동으로 취소된 거였습니다. 샵에서 남친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취소가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샵에 예약 전화를 한 날 저는 운전 중이었고 남친이 통화 후 예약했어. 피팅비가 10만 원이래. 하고 말했었는데 이게 저한테 화낼 일인가요? 그런데 남친은 그 말이 저한테 돈을 입금하라고 한 거였다네요. 저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 정도 돈은 남친이 입금할 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 후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어서 계좌 이체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이게 뭔 소리고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친의 말을 계속 듣고만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간 쌓인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10만 원 때문에 나한테 따지러 왔어? 오빠가 세 곳 중에 한 곳 정해서 예약 잡았잖아. 오빠 핸드폰으로 오빠가 전화도 했어. 난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입금을 해? 그럼 오빠는 왜 신혼집 안 해와? 호텔 계약금은 왜 안 내? 가전제품은? 가구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더니 지금은 당연하다는 태도도 모자라서 이 상황이 뭐야? 하며 다다다 따졌습니다. 이렇게 남친에게 따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하더니 미안하다. 나는 결혼 준비가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름이 없다고 하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오해였다. 라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헤어지자 하고 이별을 통보했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가 다 돼서 저는 회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병가를 냈어요. 결혼 준비하다 혼수 돈 때문에 헤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이네요. 돈 10만 원 때문에 남친한테 사랑이고 정이고 다 떨어졌습니다. 남친은 헤어질 수 없다며 주변에 물어보라더군요. 오해로 인한 상황이고 풀면 되는 거지 헤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헤어질 일이 아닌가요? 추가입니다. 간단하게 추가합니다. 사실 남친이 주위에 물어봐라. 친구들 언니한테 물어봐라. 하고 말했었지만 이런 얘기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남친은 여자들이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가 온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글 링크 보내주고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집도 돈도 없는 거지인데 결혼 전 돈 많은 척 돈지랄한다고 펑펑 썼나 보네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에 남친 엄마라는 인간은 웨딩드레스 투어 따라다니려고 지가 웨딩샵에 전화지라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두 번째 댓글. 나쁘게 말하면 쓴이분이 착한 거 알고 등쳐먹으려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길 100번 잘하셨어요. 아마 결혼하셨어도 시댁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남자가 생각이 없는 거죠. 10만 원이 없으면 얘기를 하던가. 부디 좋은 사람 만나시길. 세 번째 댓글. 헤어질 만한 일이면 어떻고 헤어질 만한 일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예비 시부모와 예비 남편감이 얼마나 째질하고 궁상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드러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짜증은 날지라도 다시 예약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겠죠. 지가 예약하면 지가 돈 내야 하니 엄마까지 끌고 와서 하는 건데 안 먹혀서 어째요? 돈 10만 원이 같이 전화질에 된 그 엄마 자리도 불보듯 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놀랐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께 댓글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그날 링크를 전 남친에게 보내줬는데 20-30분 동안 답이 없더니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10만 원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남친은 1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간 계약이나 계약금 문제는 네가 잘 처리해와서 드레스샵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께 갑자기 전화와서 드레스샵이 우리 이름으로 예약된 게 없다 하니 당황스러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번에 돈 문제로 제가 서운하다고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일부러 예약을 안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결혼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온 거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지 왜 일면식도 없는 인터넷상에 물어봤냐. 그 사람들이 우리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겠냐 하는 말도 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드레스 투어에 같이 가시는 걸 저는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연락하셔서 드레스샵은 어디로 정했는지 물으시며 날짜를 같이 확인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예약한 날이 본인이 서울에 올 일이 있어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겸 오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을 것 같아 몇 명 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샵에 전화를 하셨다네요. 그렇게 구구절절 오해라며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굳혀져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오해고 뭐고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 지인들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 꺼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친의 사정을 듣고 집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결혼 비용은 반반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도 돈은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나머지 결혼 비용까지 제가 거의 다 내는 걸 아신다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고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부모님께는 경제관념이 맞지 않아 헤어지자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게 티가 많이 났는지 많은 걸 묻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얼굴 보기가 더 재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한 곳 하나하나 다 전화하며 취소를 했는데 처음에 전화할 때는 눈물이 많이 나더군요.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할수록 눈물도 안 나고 말도 잘 나왔습니다. 그간 제가 계약금을 결제했던 게 좋은 점이 있긴 하네요. 제가 전화해서 그냥 계약 취소를 하면 되니까요. 위약금이 꽤 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간 여행도 못 갔었는데 인생에 도움되는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언과 쓴소리 그리고 위로의 댓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자기 합리화 시키려는 게 참 어이없네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연장선상은 무슨. 그 잠깐의 찰나에 저렇게 스토리를 짰나 봅니다. 어쨌든 10만원 뿐만 아니라 여태껏 일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 결혼은 아니었어요. 님이 잘 판단하신 겁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기 전에 탈출해서 다행이네요. 슬퍼하지 말고 후련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본인을 위해 돈을 쓰세요. 두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횡설수설 변명하는 꼴이 참 우습고 비겁하네요. 화내면서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대로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더 떵떵거리고 갑질하려 들었지 절대 반성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댓글. 또 연락 오고 매달리면 지인들한테 링크 보낸다고 얘기하세요. 손 안 대고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방심해서 본성을 드러내고 헤어지자니 똥줄이 타겠죠. 헤어지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접근 못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3주 전 큰아들의 상견례를 했습니다. 여자 측은 대구가 고향이고 교사라 했고 저희 아들은 전문직입니다. 둘이 참 예쁘게 잘 만나는 것 같았고 서로의 인연인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여 어느새 상견례까지 도달하게 되었더군요. 상견례 내내 서로 긴장한 상태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고 결혼식은 내년 3월 초에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인 대구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양보해달라 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양보를 해드렸죠. 상견례 선물도 나름 특별하게 캘리그라피 글씨로
곱게 키우신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드라이 플라워로 예쁘게 장식해서 액자로 만든 이젤 세트와 함께 앙금 플라워 케이크도 준비했었습니다. 긴장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후 느닷없이 여자 집에서 결혼 안 시킬 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통보를 해오더군요.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가족이 20여 분 먼저 도착했고 5분 정도 후에 여자 쪽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2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그게 예의범절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아들도 1시 안에 들어온 건 맞지만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건방지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제사에 관해 물어오시기에 저희는 시부모님 제사 2개, 기제사 1개, 추석과 설 명절 차례상이 전부이다. 교회를 다녀서 저희가 먹을 음식만 간단히 만들고 끝낸다. 하고 말했었는데 그 말을 자기 딸 데려다가 제사 음식을 3, 4시까지 만들게 하며 부려먹겠다.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제사가 무슨 잔치인가요? 3, 4시까지 음식을 만들게요. 2, 3가지 만들 음식도 제 손으로 하지 며느리 어려워서 요즘 누가 음식을 시킵니까? 그리고 남편이 저희 집에 노령견 3마리가 있는데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희 집과 2시간 반 거리라 멀기에 어쩌면 가족 중에 딸 한 사람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걸 여자 측 어머니께서 자기 딸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한 거라며 길길이 날뛴다네요. 남의 집의 문화와 내 집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딸이 개와 동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님 걱정이 되시겠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시집살이 같은 건 없으니 그 점에서는 염려 놓으시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제가 시집살이를 죽도록 시킨다는 소리로 들렸다고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들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아파트가 집에서 1km 정도로 멀지 않은 곳이라 아이를 낳고 나면 저희가 봐주면 되겠다. 정말 잘됐다.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걸 또 시어머니가 간섭하려고 머리 굴린 것이라고 어거지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면 각자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거라 아이라도 생기면 본가가 가까우니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출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을 했던 건데 그것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만 받아들이니 지금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견례 선물로 준비한 캘라그라피 액자도 마음에 안 든다네요. 액자 안의 내용 중 보내주셔서라는 글귀가 거슬린다면서요. 도대체 감히 어디다 대고 보내주셔서라는 문구를 쓸 수 있냐며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오더군요. 그러면서 예의범절을 모르는 그런 집안하고 자기 딸을 맺어줄 수 없다며 결혼 안 시킨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아들과 상대 여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의 어머니가 틀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저런 말들을 전해 들으니 얼마나 저희를 우습게 본 건가 싶어 어이가 없고 자존심이 상해 일주일째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옵니다. 애초에 결혼 추진을 상대 쪽에서 저희 아들을 먼저 만나자 해서 시작했었는데 그 끝맺음도 상대 집안에서 하게 되었네요. 이건 뭐 자다가 망치로 머리를 한 방 호되게 맞은 듯한 게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뭐가 이리도 힘든지. 결혼시키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따님도 좋은 직장인 교사지만 저희 아들도 어디 내놔도 뒤질 게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직인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예의범절인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토당하고 저희 입장은 해명도 못한 채 참기만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조상신도 허락해야 한다는 옛말을 상기하며 그런 장모 만나 나중에 우리 아들이 힘들 것 같아 지금 끝난 게 차라리 잘됐다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추가입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푼수처럼 오버한 것 같아요. 댓글들 말처럼 머리를 굴린 게 아니었고 아들이 장가가고 귀한 며느리가 생긴다니 좋아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자기 몸 아끼느라 손주 안 봐줘서
며느리들이 독박 육아하며 시부모 원망을 한다는 것도 많이 들어봐서 저는 예전부터 봐달라면 봐줘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집도 여기가 좀 비싸기도 하고 집값도 오르는 추세가 큰 폭이라 괜찮을 듯하여 미리 준비해 준 거였고요. 너무 좋아 들떠서 푼수같이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늦게 오진 않았지만 그분들보다 몇 분 늦게 상견례에 왔다고 상견례 당일 제 앞에서 호되게 혼내는 걸 보고 우리 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열심히 어필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걔는 노령견이 3마리인데 저희 가족이 약속한 게 셋 다 가는 날 가족 1명이라도 옆에서 지켜주자 하는 것이었기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댓글들처럼 며느리 될 분이 걔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미숙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다 잘못한 것 같으니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늙은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미안하네요. 잘해주려고 집도 사놓고 며느리 예물도 다 최고로 뽑으면서 우린 아무것도 받지 말자 하며 준비했었는데 미련하고 생각 없는 어미가 다 망쳐놓은 듯하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밑밥을 깐다고 하죠. 시집살이 없는 정상적인 집이라면 아예 그런 단어 자체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시댁 근처에 집 얻어주는 거며 아기도 봐줄 생각이라는 거며 혼자 내 마음대로 계획을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아주 뻔질나게 드나드실 게 다 보입니다. 두 번째 댓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50대인데 만약 우리 딸 예비 시댁이 상견례장에서 걔 때문에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야 한다. 신혼집은 시집이랑 1km 남집 붙어있는데 얻어줄 테니 애 돌보는 핑계로 아침 저녁 들려라. 그리고 교회 가야 하니 주말에도 들려라. 이딴 소리 하면 뒷목 잡을 듯요. 아니라고요. 저는 딱 저렇게 들리는데. 세 번째 댓글. 엄청 예의 바른 척, 교양 있는 척 썼는데 여자 집도 어이없지만 남자 집은 더 어이가 없네요. 네 번째 댓글. 얌전히 글을 쓰셔서 그렇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사를 명절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하고 기제사까지 있는데 교회를 따로 다니는 것부터 최악의 조건입니다. 종교 안 맞으면 답도 없는데 2개를 다 하시다니요. 다섯 번째 댓글. 내가 이상한가? 일단 글만 보면 여자 쪽이 너무 무례한데 첫 번째 이유부터가 어이없네요. 여자 쪽이 너무 꼬아듣는 것 같아요. 조상신이 도왔습니다.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님 아들 장모랑 아내 때문에 말라 죽을 듯 합니다. 그래도 걔 때문에 결혼 불참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올 6월경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 남친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질척거리고 제가 예민하다는 헛소리를 계속 해대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현재는 운영진에서 물러난 후 회사 지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결혼을 늦게 하시기도 하셨고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모자람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지라 관둘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세를 내준 상태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집은 부수입으로 올리게 그대로 두고 신혼집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앞으로 일은 안 하실 예정입니다. 젊을 때 아빠는 홍기를 놓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와 만나 가정을 이루신 후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셨고요. 제가 부유하게 자란 건 사실이지만 대학 다닐 때 등록금과 어학연수를 보내주신 거 외에 용돈은 제가 벌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등록금 지원이나 어학연수 지원받은 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엄마께서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제가 타고 있고 졸업하고 잠시 직장에 다닐 때도 프리랜서로 전향하고도 월급 관리는 엄마께서 해주셨는데 돈을 불려서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복받았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반면 남친은 삼형제 중 첫째이고 평범한 집안인데 자가로 집이 한 채 있고 아버님께서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다가 2, 3년 전부터 친척이 하는 식당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남친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를 했었기에 서로의 경제 상황과 집안 환경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에는 집안의 경제력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 남친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말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연하게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돈이 누가 많고 누가 적던 그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더 나면 되지 하고 생각했었죠. 그래도 저는 최소한 남친이 혼수는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을 해가니까요. 남친이 모아놓은 돈이 지금 7천가량 된다는데 그 돈이면 혼수하고도 남지 않나요? 제가 명품 가구로 집을 채우라는 것도 아닌데. 무튼 처음 문제는 남친과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하려고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드리라 했다며 예단 목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그것만 해도 몇천만 원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걸 확인하자마자 화가 나긴 했지만 우선 엄마께 보여드렸고 엄마께서 예단은 해야지 하고 말씀하시기에 남친에게는 별 말 없이 넘어갔어요. 대신 저도 아빠 양복과 엄마 투피스 등 신부 쪽 예단 목록을 적어서 보냈는데 남친이 그걸 보더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남친을 빤히 쳐다봤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저한테 TV는 몇 인치로 살 거냐고 묻더니 자기가 봐둔 게 있다며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좋아 보이네. 그걸로 사. 하고 말했더니 저한테 혼수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집은 내가 하는데 혼수는 네가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혼수는 여자가 하고 집은 주로 남자가 하지.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잖아. 여유로운 쪽에서 더 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조금 더 하는 거야. 아예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빈몸으로 결혼하려고 했어. 하고 말했더니 자기가 저축한 건 그냥 들고 있고 싶다며 입에서 똥을 내뱉더라고요. 마시던 커피잔으로 때릴 뻔했는데 이를 악물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고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남친 어머니께서 갑자기 보자고 연락이 오셨기에 나갔더니 날짜가 쭉 적힌 종이를 주시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1년에 제사 2번이랑 가족들 생일 목록이라 하시며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건 이모님, 고모님 생일까지 다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이런 건 땡땡이가 챙겨야죠. 땡땡이가 챙길 때 저도 손은 보탤게요. 하고 말했더니 땡땡이는 챙길 줄 모르니 저보고 하라고.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아 일단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께서 난 네가 너무 이쁘고 좋아. 땡땡이랑 사귀고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나겠다 인사드린 후 나왔고 그날 저녁 남친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갑자기 가구와 전자제품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힘들게 모은 거고 통장에 돈은 있어야 하니 5천만 원은 가지고 있고 싶다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혼수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웃긴 건 지가 골라놓은 TV만 700만 원대였다는 거죠. 데이트 비용에 쪼잔한 적이 없어서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돈을 벌면서 엄마께서 관리해주셔서 정해놓은 금액만 썼기에 펑펑 쓰고 다닌 적이 없었고 남친도 적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외에 여행 등 목돈이 들어갈 때는 따로 모아서 사용했기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무튼 남친이 혼자 신나게 설명하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이어서 남친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결정타. 위의 내용들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지경인데 여기에 더해서 결혼하고 난 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안 드리다가 갑자기 왜? 하고 물었더니 두 분 다 나이 드시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더군요. 노후 준비를 우리가 왜 해드려? 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하기에 아니 네 월급에서 네가 해드려. 난 우리 부모님 해드릴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너희 부모님은 노후 문제 없으시지 않냐?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 여유 있다고 눈 시뻘겋게 뜨고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아빠 인맥으로 너보다 상태 좋고 경제력 있는 남자 내일 모레라도 만나서 결혼 가능한데 내가 뭐하러 너랑 결혼을 해? 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보니 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지만 그걸 네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너희 집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지. 여태껏 참아왔는데 이제 진짜 정 떨어진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친이 사람 비참하게 만든다며 제가 자기와 자기 집을 무시했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무시했냐 싶었지만 더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잘 생각해보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 후회 안 하겠냐 물으시기에 절대 안 할 자신 있다. 그냥 몇 달 지나서 좋은 남자랑 선이나 주선 해주셔라. 하고 말했더니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운동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 있을 테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말씀하시기에 울컥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자, 전화, 톡 할 것 없이 연락하며 질척대는데 아주 죽겠어요. 어머님도 전화가 오셨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기분 풀어라. 미안하다. 예단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데 다 꼴보기 싫습니다. 연락해오는 걸 다 무시했더니 며칠 전부터는 남친이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참다 못한 아빠께서 남친과 2시간 정도 독대를 하셨는데 그 뒤로는 집에 찾아오진 않습니다. 저희 아빠께선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 쳐내는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무튼 여기까지가 파혼하게 된 과정인데 제가 남친 말처럼 예민한가요? 어느 부분에서 남친 쪽을 무시했나요? 남친 말대로 이런 결혼 진행을 했어야 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덜 야같네요. 결혼 후에도 처갓댁에 목숨 바칠 것처럼 연기하는 놈들 많은데 너무 빨리 티를 냈으니. 두 번째 댓글. 파토 낸 거 100번 1000번 잘한 겁니다. 이게 남녀가 바뀌어도 얼탱이가 없는데 무슨 저런 개소리를.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며느리 돌이 찾고 우리 집 무시하냐면서 자격지심 부릴 게 뻔해요. 남자와 그 집안에서 잘 피해가라고 티를 내줬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댓글. 이것저것 빼먹으려다가 팽당했네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하니 요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남친과 그 집안이 멍청해서 다행입니다. 네 번째 댓글. 그대로 결혼했다가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구신 친정 재산을 쪽쪽 빨릴 뻔했네요. 질질 안 끌고 딱 잘라내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쓰니 야무지고 똑똑하니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나타날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시고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